아까 청구인 측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이 공수 부대 요원들 끌어내라 한 것이 상식이 맞지 않다고 하셨나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네. 아닙니다. 답변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에서 장관이 공수부대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답변. 예. 근데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날 오전 국방위 회의가 끝난 후에 곽종건 특전사 사령관과 같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안내를 받아서 3층 방에서 잠깐 휴식을 한 적이 있죠. 예.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차례대로 민주당 전문위원 이상혁 사령관님 뭐 솔직히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로 대화를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사령관께서 그러면 오후에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할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하신 거는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군인들 중에는 철수하면서 시민들한테 뭐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장면이 저희 부대원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부대원입니다. 그 부대원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매일 만나는 부대원입니다. 그 어떤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가요? 그 보도된 건 다르게 좀 고참입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원사입니다. 그 부대를 포함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그런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대표적인 한 명이 그런 사과를 한 것이고 그때 대다수 부대원들이 몸싸움 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거로 있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끼면서 정말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현태. 증인은 계엄 당시에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한 거 맞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에 예하 지휘관 참모들과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테러 진압에 관한 토의를 하는 등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네, 그날 계획돼 있던 오전 그 두 건의 사격 훈련과 오후에 제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민원중재위원회 참석은 정상대로 진행되었고 그날 오전 11시 9분에 사령관으로부터 안보푼으로 전화가 와서 비상훈련을 하라고 해서 그날 야간에 계획된 고공강화 훈련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증인은 곽종건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저는 22시 31분에 안보폰으로 지시받았습니다. 31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동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1번 헬기를 탑승했고 23시 22분에 이륙해서 23시 49분에 국회에 착륙하였습니다. 3지역대랑 같이 가셨다는 거죠? 저는 1지역대랑 갔습니다. 1지역대랑. 증인한테 최초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출동 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부여된 임무는 국회의사당 본청 및 국회의원 회관 건물을 봉쇄하라라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맞죠? 제가 이 사항을 최근에 이제 검찰과 군검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 부대원이 제가 지시한 것을 워딩한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확보하라. 곽종건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회 건물을 봉쇄와 그다음에 건물을 확보, 경계, 통제하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뭐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쪽으로 들어간 것이 맞죠? 여기 정문이고요. 네, 공간. 맞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곳이 혹시 국민의힘 정책의장실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증인이 이곳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게 여기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른 데는 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여기만 불이 꺼져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우측편은 전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선택을 해서 들어간 것이군요. 예. 정문에서부터 제가 전면부에 있는 예. 창문부터 하나씩 다 열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쪽에는 불이 켜져 온 곳에 사람도 안에 계셨고 예. TV를 보고 계신 장면도 기억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한 것이고 예. 우측 방은 대부분이 불이 꺼져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 안에 들어가서도 국회의원들 통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국회 정문을 가서 뭐 봉쇄라는 게 아니라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았고, 그렇게 보면은 출동 시부터 시설 어떤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고 간 것이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어떤 질서 유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확보를 해서 뭐 출동 시나 그 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뭐 어떤 것을 차단하거나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못하게 한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기회 주시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출동할 때는 12대 이제 97명입니다. 예. 훈련 계획이 이제 헬기별 8명씩 해서 96명인데 사령관께서 제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까지 해서 97명이 출발을 했고, 헬기가 3대씩 되기 때문에 24명, 저까지 포함하면 25명이 첫 번째 랜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했다고 하면 예. 나머지 헬기들 인원이 다 모일 때까지 직결을 한다거나 예.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이동했을 것이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로 생각했고, 예.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24명을 데리고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문에 도착했을 때 유튜브나 기자로 보이는 2-3분이 계셨고, 이제 저희가 나타나니까 안쪽에서 경비로 보이시는 분들이 2-3명 정도 나오면서 저희한테 좀 부탁하듯이 들어오면 안 되냐는 식으로 예. 들어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중한 식으로 좀 무서워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맡은 게 이제 확보나 봉쇄이기 때문에 저는 문을 닫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에서 문을 잠그시려고 하길래 잘 됐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12명은 여기 남아 있어라 한 개 팀은 예. 확보된 거다 후문은.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서 오른쪽 돌면서 한번 문을 다 잠궈 보자. 예. 저는 문이 뭐 수십 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정문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보고 이제 놀랐던 겁니다. 그 곽정건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증언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특전사령관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아니면 뭐 내부에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이런 방법들을 증인이랑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 특전사령관이 이런 논의한 사실이 없죠. 제가 기억하는 게 명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제 사령관 공소장이나 언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이제 검찰이나 군검찰에 조사받으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간대별로 파악해 봤을 때는 00시 17분경에 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정문에 몸싸움이 있어서 인원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사령관이 아마 TV로 저희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혹시 뭐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가져간 걸 좀 사용했을 경우에 뭐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었고, 제가 그건 제한됩니다. 지금 다른 거 사용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 사용하지 말고 그 부대원들과 국민들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뒤로 빼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병력을 뒤로 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고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50명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하신 거는 예.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 예.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는 뭐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자연스럽게 같이 타고 이동했고,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뭐 진입을 막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 소화기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의 말을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예.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식으로 누구한테 들어서 저한테 전달하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 약간 뉘앙스. 그러면 뭐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뭐 안 되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정문에서 한 30분 대치하다가 측면으로 돌아간 시점이. 통화 기록을 유추했을 때 00시 17분 통화에서 네. 병력을 빼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예. 이제 검찰 측에서 제가 33분쯤에 넘어왔다고 병력을 했습니다. 빼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정문 대치 정문에서 상황에서 몸싸움이 치열해서 네, 다칠 이쪽은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다른 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네. 찾아보겠다 그런 네. 의미로.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날 바뀌기 전이에요. 12월 3일 23시 50분경에 국방부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707 특수임무단 대기하고 있던 병력 101명이 추가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헬기 12대 분승해서 날 바뀌고 00시 48분부터 01시 18분까지 경내에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와 있던 증인부대하고 합류를 하죠. 사실 저는 철수 지시 있을 때까지 저희 부대 추가 병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합류한 거는 그럼 언제 하셨어요? 언제 제가 인지하셨어요? 철수할 때 네. 왔다는 걸 인지를 했고, 네. 그 인원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인원은 01시 18분에 착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철수를 했고, 처음에 도착한 헬기 3대 정도 인원만 정문까지 오긴 왔는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던 그 96명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지금 몸싸움 치열한데 야간 감시 장비하고 지금 총하고 다 뺏으려고 해서 네. 야간 감시 장비는 좀 그랬죠. 떼고 네, 와라 그런 얘기도 해서 하셨죠. 그런 행동하는 과정에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추가 투입 지시가 내려온 것은 먼저 도착해 있던 증인이 지휘하던 그 부대원들 그 병력만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이게 의사당 봉쇄하는 작업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지시가 된 거죠.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그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던데요. 추가 투입한 이유가 사실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사본을 요청했는데 다시 받지는 못했고, 검찰에서 얘기할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네. 국회에 출동된 부대가 증인이 지휘하는 707 특임단하고 그다음에 1공수 여단부대 대원들도 국회로 왔죠. 제가 철수할 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출발할 때는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안 만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1여단 인원들이 담을 넘고 와서 저희 부대원이 있는 정문에서 저희 3지역 대장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3지역 대 안내를 받아서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고 후문으로 갔다고 확인했습니다. 1공수 쪽 대원들도 일부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모르셨다고? 제가 인지한 거는 1공수는 40여 명이 예. 대대장 통제하에 예. 후문으로 이동했고 후문으로. 후문에서 일부가 네. 후문이 이제 바깥쪽은 자동문이고 안쪽이 여닫이 문이지 않습니까? 그 안쪽까지 일부가 들어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종료되고 저희 쪽이 아니고 후문 네.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당 안에서 그 일공수 부대원들하고 증인 부대하고 합류하거나 조우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제 남겨둔 후문을 지키고 있던 12명은 조우를 했겠지만 네. 1여단을 돕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50명이 무슨 숫자인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몰랐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아는 겁니다. 나중에 네. 원래 이 출동할 때 대원들한테 케이블 타이 휴대하게 하셨잖아요. 케이블 타이는 저희가 이제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그 케이블 이날은 타이로 제가 처음에 계획하셨던 정문 통제가 확보가 되면 네. 거기로 사람들 뭐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그 그 문을 목적이 아닙니다. 묶는 용도로 가져가셨던 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네,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본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00시 30분에 곽 사령관이 1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 지시한 내용입니다. 상부와 화상회의하고 있다.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하라고 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나중에라도 이 내용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했고 네. 그 말이 00시 30분에 한 번에 지시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진 거예요. 1여단장도 동일하게 전기를 끊으라는 내용은 1시 어간에 지시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김용현 장관은 지난번에 이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 들어와 있던 공수부대원들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거 뉴스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이거 증인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개인 생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황 종료되고 난 뒤에 국회 출동해 있던 부대원들 철수 지시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네. 공안시 4, 5분경에 제 근처에 있는 국회 직원분이었습니다. 예, 경비 관련된 분으로 기억하고 그때는 증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지하 1층이었습니다. 지하 1층이요. 네, 가결되었으니까 군인들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결이 뭔지도 몰랐고 네. 그래서 공안시 07분에 제가 사령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령관님 군인들 나가야 된다는데 뭐 가결되고 뭐랬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령관이 바로 야 병력들 바로 철수시켜라 이렇게 지시하셔서 저도 무전으로 철수 지시를 했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날 오전 국방위 회의가 끝난 후에 곽종건 특전사 사령관과 같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안내를 받아서 3층 방에서 잠깐 휴식을 한 적이 있죠. 예.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차례대로 민주당 전문위원 이상혁,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들어오면서 곽종건 특전사령관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예. 그 오전에 사령관께서 두 번째 통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예. 그 말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결론은 사령관하고 뭐 대화 내용을 맞춘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예. 사령관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령관님 뭐 솔직히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든지 이런 투로 대화를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사령관께서 그러면 오후에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 무기 그러니까 실탄은 가지고 갔지만 사용할 목적은 없었다. 네. 이렇게 진술하셨잖아요. 근데 그 훈련 상황에서 어쨌든 실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네. 우발적 상황, 네. 예? 돌발 상황, 그러니까 유사시, 그러니까 이상현 1여단장은 유사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증인 역시 이 실탄을 가져가는 것은 유사시 또는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군인들은 여름에 해상 훈련을 가도 총과 탄을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유사시,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인데 그 유사시는 순수하게 적에 대한 것이고 국지 도발과 테러 상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다. 참된 책임은 무능한 지휘관 증인에게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일단 책임은 지휘관이 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 간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책임을 다 지겠다는 의도였고 김용훈 장관을 언급한 것은 그 직후에 김용훈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올려서 얘기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6일날 사령관들이 직무 배제되고 7일날 여단장들이 직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8일이나 9일쯤 너도 직무 배제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8일 저녁에 결심하고 8일 저녁과 9일 새벽에 작성을 해서 9일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단장이나 단장 같은 지휘관이 아니라 지금 증인이 말한 건 707 부대원들이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원들이 어떤 피해를 피해로 입었다는 간 부대원들이 결국은 만약에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그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국회에서 철수하는 아마 공수부대원일 것 같은데 일부 군인들 중에는 철수하면서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네,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원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부대원입니다. 정인 부대원입니까? 그 부대원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매일 만나는 부대원입니다. 그 어떤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가요? 그 부대원은 약간 그 보도된 거 다르게 좀 고참입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원사입니다. 원사고 그 부대를 포함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그런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한 명이 그런 사과를 한 것이고 그때 대다수 부대원들이 몸싸움 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거로 있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끼면서 정말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문서로 드릴 수 있는데 이 한 장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손부터 분실이 많고 환자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해도 24점이 박살이 났고 선글라스가 30점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친 인원이 18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는 다쳤다고 원래 보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단체로 이렇게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국민을 상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대원들이 견뎠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